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군요. 여기는 캐나다 드럼헬러에서 유명한 곳인 로얄 티렐 박물관입니다. 로얄 티렐 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용 박물관들 중 하나로 캐나다 지질학자인 조세퍼 티렐의 이름에서 가져와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과연 브라키 형은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화석을 보게 될까요? 뒤로 가기 스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얄 티렐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가니 앞에 입장료를 판매하는 카운터들이 보이네요. 역시 구경을 하려면 입장료를 사야겠지요. 로얄 티렐 박물관 입장료는 어른 한 명으로 21달러가 나옵니다. 표를 구입했으니 우선 조세퍼 티렐에게 인사를 올리고 들어가 볼까요? 우와, 들어가 보니 과거 알버타주의 자연환경을 재현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고 알베르토사우루스 모형들이 관람객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면 화석들을 볼 수 있는데 설명서에 오리지널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화석은 진짜 화석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우와, 진짜 트리케라톱스의 두개골이라니 정말 큰데요? 살아있을 당시 얼마나 컸을지 실감이 들 정도네요. 그 외에도 파키리노사우루스의 화석, 악어 화석, 식물 화석, 발자국 화석, 알베르토사우루스의 머리뼈 화석 등 다양한 화석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로얄 티렐 박물관에는 유명한 화석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 화석일까요? 자, 첫 번째, 제 고르고사우루스 영상에 나온 기네스북에 등록된 고르고사우루스의 완벽한 골격 화석. 이 화석이 로얄 티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와, 흠잡을 게 없는 거의 완벽한 골격 모습으로 누워있는 고르고사우루스의 화석을 보고 있자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두 번째는 이 티라노사우루스? 이 거대한 화석의 주인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에게는 이름이 존재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블랙뷰티. 그 이름에 맞게 뼈가 검은색입니다. 이 거대한 걸 어떻게 박물관으로 가져왔는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왜 뼈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나요? 그 이유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화석화되는 동안 망간이라는 광물질로 인해 화석이 검은색으로 물들여진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기도 하네요. 세 번째로 유명한 화석을 보기 전에 창문 너머로 여러 기계들과 탁자 그리고 화석들이 눈에 들어온대요. 여기는 실제로 발굴한 화석들을 암석에서 깨끗이 분리하는 곳으로 연구원이 화석을 다루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화석이 뭔지 보아하니 바다 파충류 화석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명한 화석은 바로 여러분, 이 화석을 아시나요? 바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로 보존율이 뛰어난 보레알로펠타의 화석입니다. 2011년에 발견된 이 유명한 화석을 영상으로만 보았는데 직접 보고 살펴보니 정말 놀랍네요. 보레알로펠타가 당장 깨어나 움직일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 화석을 통해 보레알로펠타의 생김새와 식성, 색깔까지 제공해줬으니 귀한 대접을 받을 화석이네요. 이런 유명한 화석들 뿐만 아니라 모사사우루스류 화석, 광산에서 발견된 장경용의 완벽한 화석 등등 신기하고 놀라운 화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화석들을 뒤로 한 채 이동을 하다 보면 각 지질시대에 대한 정보와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들과 과거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형들로 볼 수 있는 전시관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 여기는 또 어딜까요? 여기는 아이들이 공룡에 대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라운지로 골격 맞추기, 모형을 직접 만져보는 등 알버타주에 살았던 육식공룡인 알베르토사우루스가 어떻게 살았고 뭘 먹고 움직였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간을 지나 디메트로돈의 골격 등 남은 지질시대 화석들과 모형들을 둘러보고 이동하다 보면 저 앞에 있는 바닥에 거대한 화석들이 놓여져 있는데 과연 저건 무엇일까요? 바닥에 깔려있는 이 화석은 캐나다에서 발견된 트라이아스기 때 살았던 거대 어룡인 쇼니사우루스의 화석으로 대부분 진품입니다. 세상에 쇼니사우루스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지만 직접 표본을 보니 이렇게 클 줄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 쇼니사우루스의 화석을 발굴하는데 3년 정도 걸렸다네요. 거대 어룡 화석 옆으로 식물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식물원은 백악기 정원으로 과거 알버타 환경을 재현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은 백악기 알버타에서 자랐던 식물들이 살아있는 친척이라고 하네요. 들어가 보니 온도도 그렇고 제가 마치 과거 백악기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물들을 둘러보는 동안 곳곳마다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설명문들도 있었습니다. 백악기 환경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정보도 배우고 지나칠 수 없겠지요. 백악기 정원에서 다시 나와 거대 어룡이 보고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 우와! 수많은 공룡 골격들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룡관으로 인터넷 사진으로만 봤던 고르고사우루스의 골격과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카마라사우루스 등등 정말 많은 공룡 골격들이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서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옆에 있는 작은 구간은 해양파충류 골격들이 있는 곳으로 모사사우루스류, 장경용 등 여러 골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모사사우루스 화석도 있었습니다. 오라? 이야, 이 화석이 여기에 있었군요. 이건 유명한 크시파티누스의 화석으로 이 녀석의 배를 보면 대형 어류인 길리쿠스가 있는데 욕심이 지나친 크시파티누스가 길리쿠스를 삼켰다가 내장이 파열되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네요. 그 화석이 여기 로얄 티레 박물관에 있었다니 이건 예상하지 못해서 놀랐네요. 공룡관을 지나면 신생대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생대에 살았던 거대한 메머드와 스밀로돈의 골격 등 다양한 신생대 동물들의 골격들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생대 갤러리를 끝으로 로얄 티레 박물관 관람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아쉬우신가요? 입장권만 있으면 당일날 계속 관람하러 들어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박물관 하면 역시 기념품 상점이겠죠? 옷, 장난감, 인형 등 정말 다양한 기념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브라키 형은 유명한 고르고사우루스 골격 티셔츠와 물병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열심히 관람하니 배가 고파서 박물관의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는 드러멜러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음료로 맛 종류에 따라 캔에 그려져 있는 공룡과 고생물이 다릅니다. 종류별로 사서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점심을 먹었으니 소화도 해볼 겸 트레킹을 해볼까요? 로얄 티레 박물관 주변에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길을 따라 배드랜드 지형을 걸어다니면서 지층들을 구경하고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도 구경해보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기 여러 명의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로얄 티레 박물관에는 여러 프로그램 활동들이 있는데 아마 그들 중 하나를 진행한 것 같네요. 여유 있는 트레킹을 끝내고 높은 곳에 올라가 로얄 티레 박물관 전경을 둘러보고 여러 번 다시 박물관으로 들어가 유명 화석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유명한 공룡박물관인 로얄 티레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멋진 공룡박물관이었습니다. 혹시 자신 또는 아이들 중에 공룡을 좋아하고 훗날 캐나다로 여행 갈 계획이 있다면 여긴 꼭 가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로얄 티레 박물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게 좋겠지요.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만약에 잊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